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체벌은 아이의 행동 수정에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 정서, 인지,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라 싶으실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체벌이 효과가 없다는 걸까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엄마를 때리기까지 해서 한참 바이럴이 돼서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SNS의 댓글 반응을 보면 요즘 애들 안 맞고 자라서 그런다, 저런 애들은 따끔하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말이 진짜 많아요. 저도 체벌은 안 좋은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는데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애들은 또 체벌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은 발달심리학 교수님이시라 전공 분야시잖아요. 왜 체벌을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정말 요즘 애들이 안 맞고 커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체벌은 안 되고요. 안 맞고 커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회적 진전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체벌을 해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주장은요, 이제 실제 연구나 임상 사례들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밝혀져 왔습니다. 제가 속한 발달심리학계도 그렇고 아동학이라든지 소아정신과 같은 의학에서도 모두 이건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체벌이 발달에 방해된다는 명제는 관련 학회에서는 이미 논란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이거는 담배는 건강에 안 좋다 수준으로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아이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나 단체들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체벌을 하지 말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체벌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아예 불법이에요. 즉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데요. 2021년에는 가정에서의 체벌도 금지됐습니다. 이것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빨리 가정 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1979년에 금지한 스웨덴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늦은 편이기는 한데요. 왜 처벌이 선진국 내에서 법으로까지 금지가 됐냐면 체벌의 효과가 없고 단점은 크다라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랐을 시절보다 지금은 체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정보도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과 제 주위에서도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한 번은 따끔하게 때리면 안 되나요? 라던가 아이가 너무 아프지 않게 손바닥 살짝 때리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아니면 대놓고 나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만 계시고요. 그래서 PD님이 질문하신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체벌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모든 전문가들이 말리고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체벌이 과연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인 양육 방법인지, 그리고 체벌이 아이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벌이란 거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손으로 때린다든지 회초리로 때린다든지 이렇게 신체적,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대의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이를 때린다던가 이런 건 학대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새 많이 적어지기도 하셨지만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지도 않을 거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훈육의 수단,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 훈육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체벌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체벌은 아이의 행동 수정에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 정서, 인지,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라 싶으실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체벌이 효과가 없다는 걸까요?
체벌은 일시적으로는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서 때렸더니 아이가 바로 잘못된 행동을 멈춰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벌이 효과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맞으면 무서워서 잠시 그 순간에만 행동을 멈춘 것뿐이에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내면화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이 뭔지를 체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이 사회적인 규칙들을 소화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벌은 아이들이 세상의 규칙과 이런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지식을 내면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규칙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런 나쁜 행동 대신에 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은 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부모에게 체벌을 받을 때 아이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나보다 큰 부모의 힘에 압도되고 눌려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맞는 게 무서워서 잘못된 그 행동을 순간 멈추는 거지, 아, 이 행동은 잘못됐으니까 그만해야지 라고 체득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벌을 받아보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무서움이라든지 공포 이런 것들일 텐데요. 체벌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이런 감정에 압도돼서 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라도 잘못된 행동을 안 하면 된 거 아니냐, 다시 안 하면 그게 훈육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무서워서 공포에 의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 결국 아이들이 얻는 교훈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냐 마냐는 체벌할 권한을 가진 권위자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구나 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무섭게 제재하는, 벌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 나를 감시하고 있을 때는 규칙도 잘 지키고 잘 행동하지만 이제 그 대상이 사라지면 규칙을 지킬 이유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생을 때리면 엄마가 회초리로 때리기 때문이죠.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엄마가 보지 않을 때 동생을 때리면, 들키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매를 안 맞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못되게 먹은 첫째들은 아예 동생이 부모님께 일러바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더 심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훈육의 의도와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체벌은 오히려 아이의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까지 표현을 하냐면 아이의 잠재적인 키, IQ, 정서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체벌이 어떻게 아이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총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체벌의 사용은 아이의 공격 행동, 거짓말, 규칙 위반, 반항, 범죄와 같은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더 증가시킵니다. 사실 아이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반항을 할 때 부모님들이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왜 오히려 체벌이 이런 행동을 더 증가시키는 건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체벌을 사용하는 부모의 행동을 모델링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신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 물리적 공격을 사용했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거, 때리는 게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하시다시피 친구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리력으로 압도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까지도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신체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기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력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는 걸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이 커서 부모보다 더 큰 힘을 가졌을 때에는 이제 힘의 우위에 있는 자기가 부모를 굴복시키려고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거는 힘이 약한 엄마를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PD님이 보신 영상을 저도 인스타에서 봤는데요. 이제 저는 제 전공 분야니까 궁금해서 원본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때린 이유를 잘 보면 아이가 아빠한테 맞았기 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쌓인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우선이었지만 자기보다 힘이 센 아빠한테는 폭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말로 욕만 하고 또 엄마한테는 폭력으로 자기의 안 좋은 기분을 표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케이스야말로 사실 왜 아이에게 체벌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였는데 이게 맥락 없이 자극적으로 막 아이가 엄마를 때리는 장면만 뽑은 그런 인스타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래서 애들을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그런 댓글에 좋아요가 10,000개씩이나 달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스타나 SNS의 대표적인 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체벌은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 우울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이신 분들 이제 학창 시절에 심한 체벌을 당하셨거나 목격하신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도 생각나는 중학교 때 장면이 있는데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던 같은 반 애를 불러내서 안경이 제 책상에 날라올 정도로 뺨을 세게 때리는 장면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체벌은 아이들에게 수치심, 두려움, 공포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요. 이러한 경험이 추후에도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심하면 조현병까지 여러 정신질환들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다니시는 성인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았던 체벌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셋째, 체벌은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체벌은 물론이고요. 엉덩이 때리기 같은 그런 간단한 체벌도 아이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 양상이 심각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의 뇌 발달과 비슷하다라는 연구도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벌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는 위협이나 스트레스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존을 위한 뇌 방어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노출이 된다는 거는 생존에 위협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뇌가 대응하는 방법은 이 위험과 관련된 신호,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 화난 표정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더 잘 알아차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작은 신호에도 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체벌을 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시끄럽거나 정신 사나운 거를 잘 못 참으셔서 별 잘못 아닌 것에도 이제 체벌을 하시는 게 사실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모가 표정을 무섭게 지어도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눈치를 보니까 체벌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뇌의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반응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위험 신호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항상 체벌과 관련된 신호에 신경을 쓰느라 정서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반복되면 아이들은 정서를 조절할 능력도 어렸을 때 길러야 되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정서적 자원이 모자라니까 정서 조절 능력도 제대로 못 기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 중립적인 상황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인지적인 성향도 기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행동이나 정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넷째, 체벌은 부모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매를 드는 부모는 어찌됐든지 두려움,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죠. 힘으로 자녀를 제압해서 굴복시키는 과정은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부모를 피하게 되기도 해요. 부모 자녀 사이에 끈끈한 애착 관계,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게 만들겠죠.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자녀는 여러 가지 사회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예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은 애정에 목마르기 때문에 성적 일탈에도 쉽게 빠질 수 있고요. 또 도박이나 사이비 같은 사회 문제에도 잘 빠져드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대할 줄 몰라서 자기 스스로도 존중을 못하는 건데,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노리는 집단이 정말 많아요. 각종 피싱이나 사이비 종교에 접근, 온라인 채팅 어플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제가 예전에 본 케이스를 하나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부유한 집에서 자란 여자 중학생인데 30대 남자들을 어플로 만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였는데 역시나 가정 내에 체벌도 있었습니다. 자, 5째, 체벌은 학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체벌과 학대는 구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도 체벌의 사용이 학대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요. 소소한 체벌을 시작하다가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살짝만 때려도 효과가 있지만 아이가 크면 살짝 때리는 거로는 행동 교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벌의 효과를 믿는 부모는 더 강한 고통을 주는 체벌 방식을 택하게 되겠죠. 결국 아이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경우 체벌은 부모의 화나 흥분된 감정을 동반합니다. 종종 교수님,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말 사랑의 매로, 이성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하지 않게 때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 상태에서 과연 내가 부모로서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흥분하지 않고 체벌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도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체벌은 비인격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체벌 외에 얼마든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훈육시킬 방법이 충분해요. 그러한 방법들을 쓰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체벌은 아이를 훈육할 때나 사회화를 시킬 때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고 아이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고 적절한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왜 체벌이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체벌이 안 좋은 점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체벌이나 훈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선정해서 같이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